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내 나이에 아직도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생생한 감정은 처음이다. 방 안은 고요한데 내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다. 오늘 밤 이후로 내 평범한 일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만 같았다. 나는 흔들리는 두 다리를 내려다보며 그 모든 일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다. 그 사람이 나의 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온 그날부터였다. 창밖으로 흘러드는 밤 공기가 살짝 서늘했지만 방 안의 온기는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요란한 약속 대신 오래 품어온 마음을 하나씩 꺼내어 맞닿게 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사랑이라 수줍음이 먼저 앞섰지만 그 수줍음마저도 서로의 체온에 닿자 은은한 환대가 되었지요. 그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조용히 머무르는 동안 오래 꼬여있던 불안이 바닥까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겨울 끝자락에 얼음이 소리 없이 풀리듯 가슴속 긴장이 한 겹씩 풀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라는 말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손등을 쓰다듬는 그의 엄지 움직임이 그 문장을 다 말해주었지요. 가까이서 닿는 숨결이 처음엔 낯설다가 이내 같은 박자로 가지런해졌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맞아떨어질 때마다 지난 세월의 굴곡을 지나 여기까지 걸어온 길이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흩어져 있던 하루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의 박동만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바라볼 때마다 짧고 확실한 약속이 오갔지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내일도 당신 편이에요. 그 약속은 반짝 빛나기보다 오래 타는 등불처럼 잔잔하고 든든했습니다. 그 등불 아래서 지난 오해와 망설임이 조용히 자리를 비켰습니다. 그는 제 머리칼을 귀 뒤로 살짝 넘기고 이마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터치 하나에 긴 하루가 마감되는 종이 울렸고 마음은 맑은 밤하늘처럼 환해졌어요. 제가 그의 어깨에 몸을 기댔자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여기에 머물러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된 시계처럼 믿음직스러웠지요. 함께여서 고마워요. 제가 낮게 말하자 그는 미소로 대답했고 그 미소는 약속보다 오래가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마움은 부풀지 않고 조용히 스며들어 우리 사이의 빈틈을 따뜻하게 메워주었어요. 그 감사가 쌓이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오늘을 찬찬히 아끼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젊은 날의 불꽃과는 다른 늦은 나이에만 가능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마음, 서로를 재촉하지 않는 배려, 오래 들어주고 천천히 건네는 말들. 우리는 그 온기를 나눠 덮으며 상처 대신 시간을, 불안 대신 신뢰를 올려놓았지요. 밤은 깊어졌고 우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다정함은 모양을 바꾸어 계속 말을 걸었어요. 손을 포개고 마주 기대고 느린 미소를 나누며 신혼의 첫날은 화려한 장식 없이도 충분히 빛났습니다. 그 빛은 번쩍임이 아니라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은은한 광도였지요. 그리고 마음속엔 같은 문장이 고요히 새겨졌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천천히 서로에게로. 그 밤의 끝에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늦게 오지만 늦었기에 더 정직하고 그래서 더 따뜻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앞으로의 날들을 한 겹 한 겹 덮어 우리 삶을 포근하게 덧칠해 줄 거라는 것을요. 미경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한식당을 꾸려가려면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열어야 했다. 오늘은 손님들 입맛 돋을 돼지불고기랑 따끈한 김치찌개를 준비해야지. 미경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맸고 주방으로 향했다. 미경의 하루는 항상 똑같이 흘러갈 줄 알았다. 시골 한식당의 주인장으로서 새벽부터 고기를 재우고 국을 끓이는 일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문이 스르륵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서는 순간 나는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에 온몸이 찌릿했다. 안녕하세요. 식사 되나요? 나이 60 후반은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깔끔한 감색 점퍼에 단정한 셔츠를 받쳐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빗으로 쓸어 넘겨 흐트러짐이 없었고 무엇보다 그의 말투는 무척이나 정중하고 따뜻했다.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럼요. 어서 오세요. 이상하게도 그 남자 앞에서는 평소보다 더 신경이 쓰였다. 손님들을 맞을 때 무심히 만지던 앞치마를 괜히 매만지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나를 발견했다. 그는 메뉴판을 물끄러미 보더니 말했다. 여기서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주세요. 혼자라서 많이는 못 먹거든요. 그의 마지막 말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혼자.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졌다. 이 동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야, 저는 마을 입구에 있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재민이라고 합니다. 노재민. 그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마음속 어딘가가 간지럽혀지는 것 같았다. 마치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편의점이요? 그럼 공무원은 은퇴하신 거예요? 네, 예전에는 공무원으로 일했었죠. 지금은 은퇴하고 조용히 편의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그리움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어쩌면 그도 나처럼 누군가를 떠나보낸 상처가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그날 이후로 재민은 일주일에 2~3번씩 내 한식당을 찾아왔다. 처음엔 정말 점심을 먹으러 오는 것 같았지만 점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다. 미경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날엔 어딘가 떠나고 싶어지지 않나요? 여행이요? 저는 이 동네 밖으로 나가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언젠가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가보면 어떨까요? 재민의 제안에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환갑이 넘어서 얼굴이 이렇게 빨개질 줄이야. 마을은 좁았고 소문은 삼시간에 퍼졌다. 한식당 미경이한테 매일같이 오는 남자가 있대. 그 편의점 하는 깔끔한 아저씨 말이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릴 때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재민과의 만남이 내 일상에 자리 잡을 무렵이었다. 갑작스럽게 둘째 딸 지서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평소라면 미리 전화라도 했을 텐데 예고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엄마, 계세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서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서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며 딸을 맞았다. 어머, 지서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지서는 내 물음에 답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엄마, 얘기 좀 해야겠어요.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지서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었다.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요즘 남자 생겼다면서요? 나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틀림없이 마을 어르신들이 지서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다. 시골 사람들 특유의 쓸데없는 오지랖이 화근이었다. 그게 뭐 특별한 사이는 아니고 그냥 엄마, 그 사람 누군지 제대로 알아봤어요? 요즘 노인들한테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서의 말에 나는 기분이 상했다. 딸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재민을 그런 식으로 의심하다니. 지서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전직 공무원이라는데 나쁜 사람일 리가 없잖아. 엄마, 그런 건 다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활한데요. 지서는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화제를 돌렸다. 그만하자, 지서야. 피곤할 텐데 좀 쉬어. 하지만 지서의 경고는 내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을 깊이 심어 놓았다. 정말 재민 씨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적은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오후 나는 가게를 정리하다 계산대 위에 놓인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누가 놓고 간 건지 모르겠지만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내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알고 보면 무서운 사람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누가 이런 쪽지를 남긴 걸까? 재민 씨에 대해 뭘 알기에 이런 섬뜩한 경고를 하는 걸까? 이틀 후 또 다른 쪽지가 가게 문틈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왜 혼자 살던 남자가 갑자기 당신 가게만 맴돌까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요? 나는 점점 무서워졌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오싹해졌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가 모르는 재민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만 같았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쪽지는 계속되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 과거를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재민에 대한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서 그동안 느꼈던 설렘과 행복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변했다. 그날 저녁 재민이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띠고 내 가게에 들어섰을 때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따뜻한 눈빛이 나를 향하는데 내 머릿속은 온통 딸의 경고와 익명의 쪽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안녕하세요, 재민 씨. 오늘은 어떤 메뉴가 드시고 싶으세요? 하고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미경 씨. 오늘은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나는 낯선 사람에게 말하듯 차갑게 대답했다. 죄송한데요. 오늘 손님들이 많아서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오늘은 일찍 문 닫으려고요. 재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평소와 다른 내 태도를 금방 알아차린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자꾸만 가슴속에서 미안함과 의심이 뒤섞여 올라왔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바빠서 그래요. 재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가게 문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정말 딸과 익명의 경고가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바보같이 의심이 많아진 걸까? 나는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재민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안녕하세요, 미경 씨. 나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도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었다. 재민은 어색하게 서서 말했다. 김치찌개 포장 좀 해주세요. 나는 기계적으로 김치찌개를 포장해 주었다. 재민이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나는 먼저 돌아서서 다른 일을 하는 척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마치 나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재민이 몹시 그리웠다. 그와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들, 그의 온화한 미소, 공무원 시절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딸의 경고와 계속 도착하는 익명의 쪽지들 때문에 나는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혼란스러웠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가게 맞은편 공터 쪽에서 계속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가게 앞을 쓸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때 맞은편 벤치에 앉아 나를 노려보는 듯한 시선과 마주쳤다. 7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나는 그 여성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마을 옆 작은 집에 사는 소문의 밝은 이해란 여사였다. 혹시 저분이 쪽지를 보낸 건 아닐까? 내 마음속에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확신이 없었기에 그저 모른 척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나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재민의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되었다. 평소라면 굳이 피해 다른 길로 갔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편의점 앞에 다가가자 안에서 재민의 목소리와 함께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민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혜란 씨,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이혜란 여사와 재민이 감정적으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니? 그럼 그 한식당 여자는 뭐예요? 왜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친절하게 구는 거예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내가 듣고 있는 게 맞나? 그분은 그냥 좋은 분이에요. 혜란 씨와는 다른 문제라고요. 좋은 분이요? 재민 씨도 참 순진하네요. 그 여자가 뭘 노리는지 모르면서.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다. 마음이 복잡했다. 이혜란 여사가 재민 씨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질투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럼 그 쪽지들도 정말 혜란 여사가 보낸 걸까? 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재민 씨가 혜란 여사의 마음을 거절하고 나를 좋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까지 수없이 되뇌었다. 재민 씨의 진심은 뭘까? 혜란 여사는 왜 나를 그렇게까지 적대시하는 걸까? 며칠째 재민이 가게에 오지 않자 나는 초조함에 미칠 지경이었다. 그를 밀어낸 건 나인데 정작 그가 오지 않으니 서운하고 그리웠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내 마음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재민이 나타나지 않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혹시 그가 올까 기대했지만 허전한 마음만 커져갔다. 지선은 며칠 더 머물다가 서울로 올라갔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제야 재민 씨가 없는 일상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한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게 앞을 쓸었다. 그때 멀리서 재민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재민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가게 앞에 서더니 한참을 망설였다. 나도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미경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정말 실수한 게 없나요?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나는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재민 씨, 혜란 여사님이랑은 어떤 사이세요?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직접 물었다. 재민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다. 혜란 여사님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재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내를 보낸 지 얼마 안 됐을 때 혜란 여사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말을 걸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위로해 주시는 줄 알았죠. 저도 외로웠고 그냥 대화 상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주변을 자꾸 맴돌고 제가 어디 가면 따라오시고요.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더 심해졌습니다. 그럼 그 쪽지들도? 그 쪽지라뇨? 무슨 쪽지 말씀이신가요? 나는 그제야 익명의 쪽지들에 대해 재민에게 털어놓았다. 재민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 쪽지들 혜란 여사님이 쓰신 게 맞을 거예요. 제가 미경 씨 가게에 자주 드나든 이후로 미경 씨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재민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혜란 여사님도 외로우신 분이잖아요. 괜히 마을에서 소문이 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미경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재민의 마지막 말에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특별한 감정이라니? 사실은 저도 재민 씨가 오지 않으시니까 너무 허전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가게 앞으로 혜란 여사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대화에 몰두하느라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우리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쩌면 혜란 여사님도 외로우셨던 거겠죠. 나는 혜란 여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 자신도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오해는 풀렸으니 다행이에요. 재민이 안도하며 말했다. 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난 며칠간의 혼란과 의심이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럼 이제 예전처럼 가끔 들러주세요. 물론이죠. 미경 씨가 허락해 주신다면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더 단단한 관계였다. 딸들의 승낙을 받은 후 나와 재민 씨의 관계는 햇살을 받은 새싹처럼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매일 아침 재민 씨는 가게에 들러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네며 나의 하루를 응원해 주었고 나는 그가 좋아하는 메뉴를 정성껏 만들어 내놓았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두 달이 흘렀을 무렵 재민 씨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미경 씨, 이제 정말로 함께 살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64살의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꿈만 같았다. 네, 재민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화려한 예식장 대신 소박하지만 진심을 담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내 집 마당에는 하얀 천막이 드리워지고 예쁜 들꽃으로 장식되었다. 결혼식 당일 나는 옅은 분홍색 한복을 입었고 재민 씨는 회색 한복으로 차려입었다. 두 사람 모두 수줍어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군요. 지영과 지서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우리 둘의 늦은 사랑을 따뜻하게 축복해 주었다. 심지어 혜란 여사도 와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행복하게 사세요, 두 분. 간단한 패백을 올리고 모두가 모여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자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드디어 둘만 남았다. 나는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했다. 첫 결혼 때도 첫날 밤이 어색했는데 이 나이에 그 순간을 다시 겪게 될 줄은 몰랐다. 미경 씨 괜찮아요? 재민 씨도 긴장한 듯 보였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오래간만일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은 조금씩 풀렸다.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다. 미경 씨, 네, 천천히 해요. 서두를 것 없잖아요. 그의 배려 깊은 말에 나는 안도했다. 그는 정말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재민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와 이마에 가볍게 입 맞추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의 입술이 닿자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는 이마에 이어 내 눈가와 뺨에 연이어 입 맞추었다. 나는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서히 다가갔다. 그가 내 입술에 살포시 키스하는 순간 나는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진심 어린 애정과 따뜻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사랑해요, 미경 씨. 재민의 말에 나는 소녀처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과 따뜻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나이가 들어서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소중했다. 결혼 후 우리의 일상은 놀랍도록 달라졌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한식당을 준비하던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주방에 들어서기 전 재민 씨가 먼저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나는 새삼스러운 행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미경 씨,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같이 하면 되니까.
그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었다. 퇴근 후에는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거나 재민 씨가 편의점에서 가져온 신간 잡지를 함께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좋았다. 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보노라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재민 씨가 뜬금없이 말했다. 미경 씨, 우리 같이 운동할까요? 운동요? 갑자기 무슨? 산책이요. 이제 날씨도 좋은데 함께 걸으면서 데이트하고 싶어서요. 그의 제안에 나는 어린 소녀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데이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설렐 줄이야. 우리는 매일 저녁 손을 잡고 마을을 한 바퀴씩 걸었다. 편의점 불빛 아래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기도 하고 어깨를 기댄 채 가로등 아래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기도 했다. 그의 어깨에 기대는 순간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이었다. 우리는 각자 읽던 책을 내려놓고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는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경 씨,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고맙죠. 그는 나를 끌어안고 내 귓가에 속삭였다. 미경 씨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게 됐어요. 내 삶에 따뜻한 온기가 필요했다는 것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간질거렸다. 저도 재민 씨 덕분에 다시 설렘을 알게 됐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다려질 정도로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숙이 바라보았다. 그가 내 입술에 살짝 입 맞추었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뜨겁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숙이 다가갔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달콤하고 애틋한 감정이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온기와 사랑을 온몸으로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뜬 나는 내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재민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나는 그에게 살짝 입 맞추었다. 그의 평온한 숨소리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예순이 넘어 찾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젊은 사랑보다 더 진실하고 깊었다. 미경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가 생겼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것으로 미경과 재민의 이야기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